지금 XRP요. 이거 잘못 보면 바로 물립니다. 이번 뉴스 그냥 흘러가는 호재로 보고 계시죠? 틀렸습니다. XRP가 드디어 SEC 그림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 온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15대 9로 통과됐습니다. 시장은 이걸 지나가는 뉴스로 안 봐요. XRP한테 드디어 신분증 발급된 날, 딱 그날로 봅니다. 왜냐면요. XRP는 이미 SEC랑 CFTC 공동 성명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 똑같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가 끝났거든요. 이제 그 지위를 행정부 해석이 아니라 법으로 못 박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해석은요. 담당자 한 명 바뀌면 하룻밤에 뒤집힙니다. 근데 법은 안 뒤집혀요. 5년입니다. 5년 동안 XRP는 증권이냐 아니냐. 이 한 줄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반쯤 격리돼 있었어요. 그 소송이 결국 공동항소 취하로 조용히 끝났고 끝나자마자 하루 거래량이 3배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눌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목이 졸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건 감옥 탈출이 아닙니다. 회색 신분증 들고 눈치 보며 다니던 놈이 정식 여권을 손에 쥐는 장면이에요. 감옥은 이미 나왔고요. 지금은 출입국 심사대 앞에 줄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진짜 봐야 할 건 법안 통과가 아니에요. 영상 마지막에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왜 고래는 거래소에서 XRP를 계속 빼가는데 파생시장에서는 오히려 숏이 쌓이고 있느냐. 이 괴리가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깔린 헤드라인들 어떤가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 XRP 급등 가능성, SEC 리스크 해소, ETF 기대감 확대, 트럼프 친크립토 정책 최대 수혜주. 세 줄이면 요약 끝나요.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안 봅니다. 뉴스 뜬 다음에 누가 팔고, 누가 빼고, 누가 조용히 지갑을 옮기는지를 봐요. 헤드라인은 경기장 전광판이고요. 온체인 데이터는 선수들 발자국입니다. 전광판은 이미 끝난 플레이만 보여줘요. 전광판 보고 베팅하는 사람은 늘 늦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만 XRP 이상 들고 있는 지갑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100만 XRP 넘게 들고 있는 큰손 지갑도 올해 들어 계속 늘고 있고요. 주요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물량 90% 넘는 비중이 고래 주도입니다. 개인은 10%도 안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답 나오죠. 고래가 매집한다. 사야 된다. 유튜브에 이 논리로만 만든 영상이 수백 개예요. 근데 여기서 시장 틀렸습니다. 저는 이거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고 봅니다. 거래소에서 빠진 물량. 이게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죠. 미확인 지갑에서 미확인 지갑으로 수천만 개 단위가 왔다 갔다 했고요. 어떤 대형 재배치는 하루 만에 수억 개를 수천 건으로 잘게 쪼개서 뿌렸습니다. 이거 개인이 매집하는 패턴 아니에요. 기관 커스터디 구조를 갈아엎거나 장외 정산을 미리 걸어두는 패턴이거든요. 매수 신호 아닙니다. 창고 정리예요. 매도가 취소된 게 아니라 유예된 겁니다.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코인베이스 쪽으로 수천만 개가 들어간 사례.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대에 물건 올려놓은 거예요. 같은 고래 이동인데 방향이 반대면 신호도 정반대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걸 뭉뚱그려서 전부 호재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할게요. XRP는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변명거리를 잃은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XRP 홀더들한테는 만능 방패가 있었거든요. 규제 때문에 못 올라간다. 소송만 끝나면 다르다. 근데 그 소송이 끝났어요. 최대 호재를 다 받고 디지털 상품 분류까지 받고 법안까지 통과되는 중입니다. 근데 가격은요? 소송 종결 직후 찍었던 고점 근처에 한참 못 미치는 자리에 있어요. 이제 SEC 핑계를 못 씁니다. 방패가 사라진 거예요. 순수하게 수요로만 평가받는 첫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고래가 코인을 거래소에서 빼는 행동. 이거 안 파는 게 아니라 팔 타이밍을 고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세요. 또 제가 오늘 영상 뒷부분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XRP 온체인 데이터를 까봤어요. 최근 100만 개 이상 XRP를 들고 있는 고래 지갑들 이게 조용히 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고래들은 반대로 쓸어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요. 야구에서 도루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주자가 1루에서 리드를 살살 늘려요. 투수는 안 보는 척하지만 이미 견제구를 준비하고 있죠.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그 투수처럼 XRP 차트만 멍하니 보고 있어요. 언제 오르나 하면서요. 근데 고래는 이미 2루를 향해 뛸 준비를 끝냈습니다.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어요. 이 이름은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이유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걸 대놓고 말 안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시게 되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항목 몇 개 체크하시고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코인이랑 진입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1원도 안 받아요. 제가 이걸 유료로 팔면 사기꾼이죠. 왜 무료로 주냐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야 이 채널이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채널의 힘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 큰 손들은 왜 XRP를 그냥 알트코인이 아니라 규제 끝난 뒤에 금융 인프라 자산처럼 다루기 시작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크립토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크립토 시장이 지난 몇 년간 못 넘은 벽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규칙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안 그어져 있는 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큰 트럭은 그 도로에 바퀴도 안 올립니다. 연기금, 보험사, 대형 은행이 크립토 못 들어온 이유.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들어갔다가 나중에 증권법 위반으로 걸리면 담당자가 그날로 옷을 벗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도로에 신호등 세우고 차선 긋는 작업이에요. 어디까지가 SEC 관할이고 어디부터가 CFTC 관할인지를 법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상품이라는 분류. 이건 코인 입장에서 법적 신분증입니다.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 한 글자 차이로 들어올 수 있는 기관 자금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게 XRP한테 왜 특별하냐? 다른 메이저 코인들은 이 싸움을 안 했거든요. XRP는 5년 동안 SEC랑 법정에서 피 튀기게 붙었어요.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상대가 항소를 접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리플이 이겼다기보다 SEC가 더 이상 이 전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봅니다. 규제 당국 수장이 바뀌고 행정부 기조가 바뀌고 증권 규정 자체가 손질되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전제가 통째로 무너진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기조. 이게 XRP한테는 단순한 정치 테마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유세 내내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을 지구의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 이 말의 진짜 뜻이 뭐냐면요. 코인 가격 띄우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규제 프레임을 아예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은행이 움직이려면요. 결제망이 깔리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돌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규제 리스크 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야 할 자리는 가격 차트가 아닙니다. 법제화 일정이에요. 정치가 코인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치가 문을 열면 그 문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돈은 이미 반응하고 있어요.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들이 출시 초기 이후 최대 규모의 하루 순이익을 찍었습니다. ETF가 뭐냐고요? 코인 직접 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포장 상품이에요. 생선 손질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마트에서 손질된 팩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관은요. 지갑도 못 만들고 개인키 관리도 못해요. 그래서 ETF가 필요한 거고요. ETF가 열렸다는 건 그 뒤에 서 있던 자금이 드디어 줄을 설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세대의 시장, 다음 세대의 증권은 토큰화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산운용 업계 1등이 코인을 투기 상품이 아니라 금융 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배관이 필요하면 그 배관 깔도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봐야 할 건 XRP 가격이 아니에요. XRP 레저가 그 배관 후보에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이 갈립니다. 현물 쪽은 이렇게 조여지는데 파생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미결제 약정, 카지노 테이블 위에 아직 안 치워진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확 불어났다가 롱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되면서 한번 쓸려나갔어요. 펀딩비는 선물시장 채운계인데요. 이게 깊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숏이 우위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현물 큰손은 물건을 매도해서 창고로 옮기고 있고 선물 트레이더는 떨어진다에 걸고 있습니다. 한쪽은 반드시 틀립니다. 차트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말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이겁니다. 차트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고 자금은 차트보다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이건 그냥 XRP 찬양 영상입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에 깔려있는 돈이 어떤 조건에서 XRP 쪽으로 넘어오느냐. 크립토 시장은 항상 순서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시장의 심장 박동입니다. 심장만 뛰면 뭐합니까? 피가 안 돌면 그냥 끝이에요. 얘가 뛰어야 피가 돕니다. 이더리움은 금융 실험실이고요. 솔라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몰려다니는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XRP는 은행하고 결제업자들이 지나가려고 만든 국제송금 터널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끝나고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따라 붙었고요. XRP는 그 다음에야 움직였어요. 규제 이슈로 오른 건데도 순서는 대장부터였습니다. 이게 크립토 자금 흐름의 기본 문법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 끝납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대장 코인이 먼저 위험자산 심리를 살려놔요. 그 다음 ETF랑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판돈이 커지고 메이저 알트가 거래량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명분 있는 알트로 순환매가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XRP는 그 명분을 3개나 들고 있어요. 규제 명확성, ETF, 결제 인프라. 이 조합 다 가진 알트가 몇 개나 됩니까? 한 줄로 외워두세요. 순서는 대장부터, 토착지는 명분 있는 놈. 근데 저는 여기서 냉정해야 한다고 봐요. 온체인이 아직 안 따라왔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이 못 보고 있습니다. XRP 레저에 실제로 잠겨있는 돈, 그러니까 TV를 보면 전체 체인 순위로 32건 밖이에요. 작년 고점 대비 3분의 2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랑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겁니다. 같은 기간에 XRP 레저 위에 스테이블 코인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리플이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 포함해서
한 달 새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RLUSD는 XRP 레저라는 도로 위를 달리는 달러 트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럭은 줄줄이 들어오는데 정작 그 도로 옆 창고는 아직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 모순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도는 XRP 레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생산적으로 안 쓰이고 있거든요. 도로는 깔렸고 트럭도 들어왔는데 물류가 본격적으로 안 돌고 있는 새벽 4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XRP를 코인 이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코인, 한마디로 글로벌 결제 표준 티켓이에요. 결제 도로와 규제 통과 게이트, 이 두 개로 봐야 합니다. XRP가 뭐하는 놈인지부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내려면 은행을 몇 개나 거칩니다. 느리고 수수료 뜯기고 주말엔 아예 멈춰요. XRP 레저는 그 길을 짧게 만드는 디지털 송금 도로입니다. 끝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은행 창구가 아니라 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규칙이 정해져 있고 도장 찍어줄 사람이 필요 없으면 줄이 안 막히거든요. 대신 자동 심사대는 여권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여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 그 앞에서 1mm도 못 나가요. 그래서 XRP한테 규제 신분증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기술은 진작에 있었는데 신분증이 없었던 거죠. 경쟁 구도를 놓고 보면요. 이게 훨씬 선명해집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에요. 금고에 넣어두는 자산이죠. 이더리움은 그 위에 뭘 짓는 실험실이고요. 혼란하는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소비자 체인입니다. 근데 XRP는 셋 다 아니에요. 은행이랑 결제업자를 상대하는 비입이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 내내 밈코인이나 신규 체인이 튈 때 철저히 소외됐던 거예요. 반대로 규제가 정리되는 국면에서는요. 이놈이 제일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 아시는 분 많지 않아요. 지금 XRP 생태계에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에 전부 붙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업비트는 XRP 레저 기반 RLUSD만 지원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빗썸도 XRP 네트워크만 지원합니다. 이더리움 버전은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거래소가 특정 네트워크만 지원한다는 건요. 그 네트워크를 결제 표준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원래 XRP 물량이 세계에서 손꼽히게 몰려있는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의 메인 거래소들이 XRP 레저를 달러 이동 통로로 채택한 거예요. 이건 코인 가격 얘기가 아닙니다. 도로 사용 계약이에요. 토크노믹스도 짚고 갑시다. XRP는 채굴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봐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물량이 어디 쌓여 있느냐입니다. 지금 큰손 지갑수는 사상 최고치고요.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은 압도적으로 고래주도예요. 거래소에 있는 물건은 언제든 팔릴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개인 지갑으로 간 물건은 당장은 안 팔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미확인 지갑끼리 오간 건 구조 재배치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소로 들어간 건 명백한 매도 대기예요. 이걸 안 나누고 전부 매집이라고 있는 순간요. 분배 국면의 마지막 손님이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제일 비싸게 사는 자리예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XRP는 뉴스로 오르는 코인이 아니에요. 규제가 풀렸을 때 기관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결제 인프라 코인입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기대 선반영이에요. 클래리티 법안, 상원위원회를 통과한 거지 법이 된 게 아닙니다. 본회의 남았고요. 하원 남았고 대통령 서명도 남았어요. 이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내용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파생시장은 롱 청산으로 한 번씩 싹 털고 가요. 이미 그 패턴 나왔고요. 지금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규제가 풀린 뒤에도 고래 출금이 계속되는지, ETF 유입이 끊기지 않는지, 그리고 XRP 레저 위에 스테이블 물량이 실제 거래로 돌기 시작하는지, 이 세 개가 같이 가면 진짜예요. 근데 하나라도 꺾이면요? 그냥 뉴스 랠리였던 겁니다. 좋은 도로가 깔렸다고 오늘 당장 모든 트럭이 몰려오진 않아요. 하지만 물류회사는 도로가 완성되는 순간부터 노선표를 다시 그립니다. 지금 그 노선표가 그려지는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 한 줄로 압축하겠습니다. XRP는 5년짜리 족쇄를 벗었고 디지털 상품 분류와 상원위원회 15대 9 통과로 규제 명확성의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ETF 자금이 들어오고 한국 거래소들이 XRP 레저를 달러 통로로 채택하고 큰손 지갑은 계속 두꺼워지고 있어요. 장기 스토리는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다만 레저 위의 실제 자금은 아직 얇고 파생시장은 이미 한번 크게 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던진 그 얘기, 고래는 거래소에서 빼는데 파생시장은 숏으로 기울고 있다. 이게 지금 XRP의 전부입니다. 현물 큰손은 조용히 옮기고 있고 선물시장은 겁을 먹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한쪽이 틀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큰 방향은 소리치는 쪽이 아니라 말없이 지갑을 옮기는 쪽에서 먼저 나옵니다. 차트는 뉴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큰 움직임은 뉴스가 법이 되고 그 법이 돈의 길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지금이 딱 그 문턱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내 계좌는 녹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이 여러분 심리를 정확히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당할까요? 답은 심리에 있습니다. 세력은 인간의 본능적 약점을 파고들어서 개미를 털어요. 지금 XRP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있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어쩌나 이 감정. 이거 세력이 만든 거예요. 이걸 포모라고 합니다. XRP가 조금만 오르면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죠.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근데 세력은 딱 그 순간을 노려서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고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 받는 거예요. XRP 이제 끝났대 하는 부정적 뉴스만 보면서 자기 패닉세를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XRP 무조건 오른대 하는 뉴스만 보면서 무작정 버티거나 세력은 이 양쪽 모두한테 먹잇감을 던져줍니다. 벼농사 지을 때 참새 쫓는 허수아비 아시죠? 세력은 여러분 눈앞에 허수아비 뉴스를 세워놓고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알곡을 조용히 다 걷어갑니다. 여기서 앵커링 효과라는 것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XRP 산 가격,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요. 그 가격이 기준이 돼서 지금 올라도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하고 떨어지면 그때 팔 거라고 좌절합니다. 세력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판단력을 흐립니다. 세력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가격에서 못 팔게 계속 붙들고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낮은 데서 천천히 담을 시간을 버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감정, FOMO와 손실 회피와 앵커링이 동시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이 설계한 개미털기의 완성형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홀더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래 지갑 움직임을 직접 보세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 XRP 지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게 세력 의도를 읽는 핵심 지표예요. 개미가 던질 때 고래가 담으면 그건 매집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력의 개미 털기 구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21달러대 구간은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급등한다고 포모에 휩쓸려서 고점 추격하지 말고 세력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버티세요. 축구에서 팩패스 아시죠? 공격 안 될 때 억지로 밀어붙이다 뺏기지 말고 뒤로 한번 돌리면서 판을 다시 짜는 거. 지금 우리가 할 건 조급한 전진이 아니라 냉정한 팩패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동향, 특히 블랙록 같은 거대 운용사의 XRP ETF 관련 발표에 촉각을 세우세요. 이 이벤트 전까지는 절대 물량 털리지 마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았다고 했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건 차분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온체인 데이터를 돌리다가 숫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론 머스크의 다음 프로젝트 그 X 슈퍼앱 결제 회랑에 직접 연결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뉴스로 알았을 땐 이미 늦는 자리입니다. 문턱에 서 있는 사람만 갑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유튜브에서 이름을 못 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순간 세력이 냄새를 맡고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할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온갖 사칭 스캠 코인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쏟아져 나와서 선량한 홀더들이 가짜를 사고 피해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채널을 믿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먼저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기사가 깔리고 개미들이 우르르 달려들 때 사면 이미 늦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순간에는 큰 수익 구간이 이미 지나가 있어요. 큰 돈 필요 없어요. 딱 커피 몇 잔값 소액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몇 억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도는 기관이 만들고 서핑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무료로 주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홀더입니다. 혼자 투자하면 불안하잖아요. 뉴스 뜨면 겁나고 떨어지면 밤새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고 저는 같이 보고 같이 대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짜예요. 돈 얘기하면 그게 사기꾼이죠. 1원도 안 받아요. 저는 이미 이 채널 성장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수익 내는 모습 보는 게 요즘 제일 큰 보람이에요. 밑에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투자 경험 같은 간단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번호 없이는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이 코인 이름이랑 진입 구간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얘기하면 사기인데 이건 진짜 무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익 내자는 취지입니다. 처음부터 돈 받으면 누가 믿겠어요? 먼저 무료로 드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무한정은 못 받아요. 선착순 73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촬영하는 지금도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어서 금방 마감될 거예요. 다만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안 누르고 정보만 가져가시려는 분들까지는 못 챙겨요. 설문에 구독 확인 항목 있으니 꼭 체크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1초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유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으시고 나면 또 고민되실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거 혼자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봅니다. 어제도 수익 인증이 17건 올라왔어요. 혼자 차트 보면서 밤새 불안해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가면 느리고 불안하고 같이 가면 빠르고 확실해요. 근데 이 방은 정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신청 지나면 최소 한 달은 아니합니다. 설문 남기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만 따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였어요.
남은 건 여러분이 그 버스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정류장에서 뒤늦게 손 흔드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꼭 참여하세요. 다음엔 더 큰 거 가져오겠습니다.